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오늘 오전 들어서 조금 더 하락을 하면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좀 27K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. 그래서 그 외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 낙폭을 조금씩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렇다면 다른 자산 시장도 함께 살펴보면 어제 이 미 증시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이 초록색의 상승한 종목보다 이 빨간색의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또 이 하락한 종목도 이 밝은 빨간색이 더 많은 것으로 봐서 좀 더 크게 하락한 종목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요 전체적인 지수로 한번 보시면 다우존스, S&P 500, 나스닥 모두 이렇게 1%가 채 넘지 않는 이런 하락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또 유럽 증시의 이 모든 국가도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어제 이런 자산 시장의 하락이 약간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. 뭐냐면은 어제 같은 경우 이 6월 달에 있을 금리 결정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세로 흘렀던 거예요. 과거 같았으면 이렇게 금리가 동결될 거라는 그런 신호가 보였다라면 뭐 폭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승을 했을 텐데 어제는 그런 약발이 전혀 먹히지가 않았다는 겁니다. 그런데 또 이런 현상이 지난주에도 비슷하게 좀 있었는데 지난주에 같은 경우는 이 근원 PC가 다시 조금 올라가면서 이 인플레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상승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주하고는 비슷하지만 반대의 상황으로 펼쳐진 거예요. 그렇다면 어제 있었던 이 금리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 연준 인사들이 6월 달의 금리 인상은 일단 스킵, 그러니까 일단 금리 동결로 생각한다라는 그런 발언이 나왔었는데 그 배경으로는 이걸 보시게 되면 어제 마찬가지로 연준에서 이 베이지북, 그러니까 경기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현재 이 경제 활동이 정체되어 가고 있고 기업의 단기적인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이렇게 보고서가 좀 나왔다라고 해요.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이 고용과 인플레가 냉각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론이 확 커지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요 페드워치 이 금리 전망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하루 전만 해도 이 0.25%의 금리 인상을 66.6%로 좀 더 높게 봤는데 어제 이 연준 인사들의 그런 발언들과 또 앞으로의 경기 동향이 위축으로 또 전망이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이 금리 동결을 73.6%로 하루 만에 이 금리 전망이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. 최근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 인상이 좀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미국의 은행들이 최근에 이 파산한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금리 때문이었어요.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개의 미국 파산은행의 자산이 2008년 금융위기 파산한 25개 은행보다 더 많을 정도로 좀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 금리를 쉽게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또 이걸 보시면 얼마 전에 이 파월 의장이 버냉키와 대담을 했는데 6월의 금리 인상 여부는 아직 결정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이 미국의 은행 위기로 추가 금리 인상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. 그러니까 사실상 이 파월은 금리를 동결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발언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어제 이렇게 좀 금리 동결에 대한 이런 시그널들이 나왔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 시장은 이렇게 하락을 했었어요.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또 이 기사를 보시면 어제 하루 동안 이 AI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히트맵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최근에 정말 무서운 상승세로 폭등을 했던 이 엔비디아가 어제 하루 동안은 한 5.6% 정도 하락을 하면서 400달러도 넘게 올랐던 주가가 이제 다시 한 378달러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. 그리고 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또 이걸 보시면 전일 33% 폭등했던 C3.ai,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 이름 자체에 이렇게 AI가 붙어 있는데 그런데
오늘은 9%나 급락을 했다라고 하면서, 그런데 또 이것을 보시면 조금 전에 그 기업인 이 C3AI 회사가 이 폐장 후 시간의 거래에서 무려 22%의 이런 좀 폭락이 또다시 나오게 됐어요. 그렇다면 이것이 이 AI의 버블이 이제 꺼지는 것이고 이 과거의 닷컴 버블처럼 폭락을 할까라는 좀 그런 우려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잠시 어떻게 보면 좀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, 이 AI 열풍은 앞으로도 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또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면, 우리가 이 최근에 이 AI 열풍을 이 닷컴 버블과 좀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, 그렇다면 이 닷컴 버블의 시초는 바로 이 인터넷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이 닷컴 버블이 형성이 됐던 건데, 그렇다면 이 인터넷이 보급된 그 시기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90년대 중반에 기존에는 뭐 대학교와 연구소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던 인터넷이 일반 회사와 가정에까지 보급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, 그렇다면 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이 닷컴 버블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렇다면 이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다라고 했으니까 뭐 그 중반인 1995년부터 이 2000년대까지 이렇게 큰 상승을 했었고, 이 상승 폭이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한 650%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가 이 2000년 해가 넘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었고, 이 최대 하락폭이 보시는 것처럼 최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을 해서 무려 78%나 정말 큰 폭락을 했어요. 이것이 바로 이 닷컴 버블이었던 것인데, 그렇다면 지금의 이 AI 열풍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, 이 AI 열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이걸 보시면 이 오픈 AI가 챗 GPT라는 이 딥러닝 기반 언어 생성 프로그램을 출시를 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 AI 열풍이 불었고, 그 AI의 최고의 수혜자가 바로 엔비디아였고,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관련주들도 지금까지 큰 상승을 보였어요. 그런데 이 챗 GPT가 처음 출시된 것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12월에 처음 출시가 된 거예요. 그렇다면 다시 이 나스닥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, 보시면 이게 작년 12월이니까 요때 이 챗 GPT가 처음 출시가 된 것이고, 그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대략 한 28% 정도 상승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뭐 AI 버블로 하기에는 그 상승폭이 뭐 버블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또 심지어 이 나스닥이 최고점을 찍었던 이 2021년 11월에 이 최고점을 아직 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AI 버블이 시작되면 시작되었지, 지금이 이 AI 버블의 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히려 이 AI 버블은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AI가 뭐 지금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앞으로 꺾이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상승을 불러올 여지가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런 금리 동결 신호에도 어제 시장이 하락을 했던 건 더 이상 지난 과거의 인플레 관련 요인들의 그 영향이 적어졌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. 어제 장의 움직임은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, 지난주에 이 PC가 높게 나오면서 이 인플레가 꺾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과거와는 다른 패턴이라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어요. 즉, 이 물가가 안 꺾였다고 떨어지고 또 금리 동결한다고 오르는 과거와 같은 장이 이제 더 이상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인플레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수급이 주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최근 이 AI 열풍이 거세지니까 물가가 꺾이지 않았음에도 상승을 했던 것이고, 또 그만큼 또 이 AI 열풍이 거셌기 때문에 금리 동결 신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은 하락했던 것으로 봐요.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? 또 그것에 대한 저의 생각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, 뭐 오늘 이 연준 인사가 발언을 했지만 6월에는 이 금리 인상을 건너뛰고 그 뒤에 금리를 올릴까 하는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, 제가 생각하기엔 이번에 금리 동결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.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면, 이걸 또 보여드리면 5월 25일이니까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발표가 있었어요.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기 안정을 우선으로 한다면서 이 한은이 기준금리를 3.5%로
3번 연속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한국과 미국의 이 금리 격차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가 3.5%, 미국이 5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이 금리 차가 1.75%로 역대 최고로 벌어진 상황이에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한 것입니다. 그러면서 이 이창용 총재가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,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이 금리 인상을 못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현재 3.5지만 3.75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런데 이런 발언들은 우리나라가 몇 달 전에 처음 이 금리를 동결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런 동일한 발언을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연준 의원의 이런 발언들도 시장이 확대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면 이번 달 6월에 이 금리 동결이 결정이 된다라면 이제 앞으로 이 유동성을 더 이상 조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, 그리고 추후에는 금리 인하까지도 고려가 될 것입니다. 그런데 최근에 또 많이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가 진짜 위기다라는 이런 내러티브가 좀 많이 들리고 있어요. 또 그도 그럴 것이, 또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를 한번 보면 요게 이 연준의 기준금리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, 그런데 여기 이 음영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바로 이 경기 침체를 의미를 합니다. 그런데 이걸 또 자세히 보시면 이 경기 침체가 일어났던 이 기간에 금리들이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금리 인하가 되면 그때부터 진짜 위기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, 그런데 저는 이런 내러티브에는 어느 정도의 좀 오해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 회원방에다가 언급을 했었는데, 지난달에 우리나라가 이 금리 동결을 하면서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, 기본적인 금리 인하의 기능은 시장에 돈을 돌게 하는 역할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나 시장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금리 인하 정책부터 펼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이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들이 최근 많이 나오는데,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.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돼서 경기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경기가 나빠지니까 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이 미국은 지금과 같은 이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. 왜냐면 뭐 그것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, 이 부채 한 가지만 본다라면 뭐 최근에 이 뭐 부채 한도 협상으로 이 미국의 부채에 대해서 관심이 커졌는데,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미국의 부채가 31조 달러가 넘은 상황입니다. 이 31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4경이 넘는 금액이고 거의 5경에 가까운 금액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금리가 높게 되면 이 부채에 대한 이자 금액도 어마어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미국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. 그렇다면 앞으로 이 금리 인하를 왜 하게 되는지, 어떻게 하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만약에 이 경기나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게 되면, 뭐 예를 들어서 지난 코로나 때처럼 급격하게 이 경제가 위축이 된다라면 금리 역시 급격하게 또 내리게 될 거예요.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연착륙으로 가게 된다라면 또 그 얘기는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5월 19일이니까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,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도 커지는 연착륙 기대감에서 이렇게 또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. 그렇다면 이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보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실업률을 들 수가 있어요. 그럼 이 그래프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음영색 부분이 이 경기 침체를 의미를 하는데, 그런데 이 경기 침체가 있었던 이 부분은 이 실업률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부 급등을 한 시기예요. 그렇다면 지금의 실업률은 어떨까? 지금 여기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뭐 거의 역사적인 저점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정확한 수치로 현재 이 3.4%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. 이 연준이 기준으로 삼는 이 완전 고용의 기준이 딱 4%인데 지금 3.4%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걸 보시면 이제 6월 2일, 그러니까 내일 이 실업률이 다시 발표가 됩니다. 그래서 내일 시장의 예측치는 3.5%로 뭐 지난달보다 고용이 좀 위축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역사적인 저점이자 완전 고용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
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렇게 이 연착륙으로 간다라면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 시장에 유동성을 돌게 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꽤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, 제가 이렇게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긴 하지만, 그렇다고 당장 올해 급등을 하고 폭등장이 올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. 제가 계속 이걸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지만, 올해는 이 축적의 장이고 내년과 내후년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면 암호화폐 관련해서 또 이 기사를 보여드리면, 5월에 암호화폐 현물 거래량이 급감을 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어제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 남색이 바이낸스고 이 분홍색이 업비트인데, 2022년 5월이니까 작년 이 루나 사태가 터졌을 때 그 이후로 전체적인 거래량은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바이낸스도 점점점 줄면서 최근에 이 수수료 면제 정책으로 인해서 한때는 이렇게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은 다시 어떻게 보면 역대급으로 줄어든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업비트 역시도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을 2020년 10월 이후로 가장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, 그렇다면 2020년 이 10월이 어느 시점이었는지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, 제가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때가 2020년 10월의 위치이고 지금이 이때 이후로 가장 적은 이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때의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때 이후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 2021년 이 불장을 맞이했던 그 시작점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걸 보니까 생각난 것이, 이 동이 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는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.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, 지금과 같은 이런 하락이 좀 나오더라도 앞으로의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가격에 흔들리지 말고 이 수량에 더욱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마이 웨이.